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오늘이 131페이지를 펴봅시다. 131페이지. 자, 이제 물권법에서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그래서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입니다. 물권 변동을 하는데 법률행위로 변동한다. 원에서 취득한다. 법률행위로 변동한다. 그러면 이제 186조가 적용돼서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된다. 뭐 합의금 포기, 그 다음에 소송을 하면서 조정이 됐다.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이 한 경우는 187조가 적용돼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서 처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법률 규정에 성속이다. 그러면 상속의 경우는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그래요. 죽은 사람이 사망 시에 등기 없이 넘어갑니다. 등기 없이. 그런데 처분하려면 자기 명으로 지분 등기해서 팔아먹으라는 얘기죠.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집 있고 뭐 다른 재산 있는데 만약에 와이프 그다음에 자식 둘이 있었다 이거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5, 1 이렇게 마누라가 1.5 그러면 이걸 분모로 바꾸면 이게 3이고 이게 3 2를 곱보면 3 2니까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의 지분으로 소유권이 피상속인 즉 갑이 사망 시에 등기 없이 넘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거를 처분하려면 지분 등기해서 팔아먹으라. 그 다음에 상속과 똑같은 성질의 포괄유증이다. 포괄유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김모 씨에게 줘라. 그럼 죽음과 동시에 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회사 합병이라든가 그러면 합병이 되면 즉 A 회사가 B 회사로 합병됐다. 그러면 A 회사는 그 법률 규정에서 B 회사로 다 흡수 합병됩니다. 등기 없이도. 그 다음에 공용징수가 있어요. 공용징수라는 수용이야. 수용. 그래서 수용의 경우에 이게 수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수용은 협의에서 정해진 시기에 등기 없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재결수용이라는 거예요. 재결수용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보상금을 공탁을 해야 됩니다.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기일에 등기 없이 넘어간다. 수용기일에 재결사가 나오죠. 대부분. 그 다음에 공용징수, 그 다음에 판결. 요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합니다. 형성판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유물 분할을 한다. 갑이라는 사람, 이렇게 갑을 두 사람 있어요. 근데 이게 공유물이라고 합시다.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을 때 이거 나누자. 지분이라는 거는 어느 부분에 찍더라도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이거든요. 나누자 할 때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서로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판사한테, 법관한테 나눠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판사가 이렇게 나눠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요 기역, 디귿, 리을은 갑걸로 하고 나머지는 을걸로 한다라는 판결문에 판결주문에 한다라는 판결문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 그래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요. 소송을 하면 이 갑을이 좋아, 공평하다라고 받아들여서 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이 등기 없이 갑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기는 판결, 확정 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만약 이행 판결이다. 이행 판결은 뭐뭐 하라.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을한테 팔았는데 을이 대금을 다 줬는데 갑이 토지 소유권을 넘기잖아. 그러면 판사한테 가겠죠. 나는 대금을 다 줬는데 이 친구가 소유권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몇 년, 몇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의사표시를 하라라고 뭐뭐 하라는 판결문이 나옵니다. 이런 판결문이 나오면 요걸 가지고 등기까지 해야 돼요.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186조. 뭐뭐 하라라는 판결이 나오면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요. 이행 판결은 그 판결문 가지고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이 넘어온다. 그런데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처럼, 그런데 여기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청구 중에 둘이 합의했어요. 자, 합의로 조정을 했어요. 판사가 이렇게 그하기 힘드니까 둘이 불러. 야, 당신들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쪽으로 하면 어떨까? 이쪽으로 판사가 조정을 해요. 그러죠. 뭐라고 해요? 그러면 합의로 조정해버리면 이건 법률행위야. 법률행위니까 그건 이일이 가는 거예요. 이게 기출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중에 판사가, 법관이 조정에 붙여서 합의로 조정이 됐다면 이건 법률 행위니까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상속, 공영중 판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상공, 판경, 경매죠. 경매는 매각대금을 옛날에는 이게 경락대금이라고 했습니다. 집행법이 바꿔져 가지고 경락대금 완납시 등기 없이 넘어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한번 봅시다. 어디 쪽을 보시냐면 186조까지 했고 135페이지 보세요. 135페이지. 그 앞에는 등기에 관한 거니까 등기법과 겹치니까 이번 순환을 그냥 넘어가시고 135페이지 보세요. 2번.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187조가 나옵니다.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그랬죠. 상속이죠. 상속. 피상속인 사망시 밑줄이죠. 피상속인 사망.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양반요. 피상속인 사망시 이전 등기 없이 상속인이 그 소유권 취득합니다. 또 포괄유증도 마찬가지죠. 포괄유증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나 죽으면 전 재산을 누구누구에게 주어라 라는 게 포괄유증입니다. 그래서 유증자의 사망 시에 등기 없이 넘어갑니다. 회사 합병도 마찬가지죠. 회사 합병도 합병으로 하는 신설 또는 합병 범위 성립 시 각각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특정유증이라고 그랬죠.
특정 유증은, 자, 보세요. 이 토관리증과 특정 유증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갑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전 재산을 을한테 나 죽으면 주라라고 한다면 토관리증이죠. 근데 갑이 죽으면서 집도 있고 집 두 채가 있고 토지가 있다. 그러면 죽으면서 이 토지는 막내 A한테 주라라고 했을 때 특정해서 유증하죠. 그러면 그 토지만, 건물 두 채의 토지가 1000평인데 토지만은 막내한테 주라라고 했을 때 이게 특정 유증이야. 특정 유증은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특정 유증의 경우는 유언자 사망 시에 이전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므로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포괄 유증은 187조인데 특정 유증은 186조로 가서 등기까지 해야 된다. 공용징수입니다. 수용이죠. 보상금 또는 지급 봉탁을 정지 조건으로 수용의 날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재결 수용이 그렇죠. 판결입니다. 판결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라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의미합니다. 형성 판결은 판결 주문이 뭐뭐한다 라는 판결 주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형성 판결로는 공유물 분한 판결, 그 다음에 쭉 내려오고 다만 그러나 맨 마지막 줄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뭐뭐 하라라고 판결이 나와요. 확정되어도 이전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경매, 경락일은 경락대금, 완납시, 왕납시, 경락대금이라고 지금 하지 않고 매각대금이라고도 합니다.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그 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입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요거는 원시 취득이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거든요. 동그라미 3번.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나중에 배울 거예요.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법에서 갱신됐으니 등기 없이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갱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 쭉 넘기시면 거기에 7번도 하나, 동그라미 7번도 하나 보세요. 7번, 동그라미. 법률행위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고 그것도 별표 치세요. 계약이 해제됐어요. 또 합의 해제됐어. 그러면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밑줄이죠. 말소 등기 없이도 그러니까 187조한 물권 변동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 가끔 나오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보세요. 우리가 취소 배웠잖아요. 취소 배웠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건물이 있다 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이게 미성년자다 17살짜리다. 그런데 팔았어.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근데 제한 능력자가 취소해버리면 이 등기가 말소 등기 없이도 휙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없이도 그러니까 187조 말소 등기 없이도 이게 무효 취소 해제 시에 말소 등기 없이도 복귀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세요. 오늘 배울 건데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187조 유일한 예외다. 요거는 보세요. 지금 245조 1항이라는 조문에 1항이라는 조문은 법률 규정이단 말이에요. 법률 규정이지. 245조 1항이라는 조문은 법률 조문이요. 법률 규정이니까 당연히 187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 넘어야 되는데 245조 1항의 근거를 보면 어떤 사람이 조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뒤에 오늘 배울 거니까 소유권 몇 페이지가 있냐면 점유취득시효가 177페이지를 한번 펴요. 177페이지. 177페이지. 교과서 177페이지. 거기 245조 1항이 나옵니다. 자, 245조 1항은 법률 규정이죠. 그죠? 그런데 그 조문에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랬잖아.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일한 예외란 얘기요. 법률 규정이라면 등기 없이 취득한다는 187조에서 등기 안 해도 되는데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니까 유일한 예외다. 시험 문제 가끔 나오죠?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136번에 6페이지에 양가로 6번에 점유취득시효 경우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일한 예외가 된다. 예의가 된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86조냐, 187조냐, 이런 것들이 문제. 예? 20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붙어야지만 소유권.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 안에가 20년이 내재돼 있는 거예요. 내재돼 있으니까 이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 내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20년간 소유사로 점유취득시효의 경우는 점유취득시효 자체가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이 내재돼 있으니까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186조냐, 187조냐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는 140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40페이지. 140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141페이지에 141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그 140페이지 그 밑에 Q 보세요. 밑에 Q.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건 취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한다. 자,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면은 등기 없이 취득하죠. 건물 전세권이 법정이 돼, 법정 갱신됐다면 법에서 갱신되니까 등기 없이 넘어갑니다. 나중에 다 법정 갱신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신축이니까 뭐 등기가 필요 없죠. 기타 법률 규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현물 분할의 합의죠. 합의는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합의에서 공유토지에 단독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현물 분할에서 합의로 됐다. 합의가 됐으니까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이 답이죠. 일동 건물 중 구분된 구분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로 의해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요거는 대장 등록이나 등기부를 갖추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권 성립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건 나중에 직권법에서 하도록 하고 4번에 합의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합의는 법률행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들어갑니다. 그 판례는 지금은, 자, 넘어가시고, 138페이지를 보세요. 138페이지에, 거기에 중간생략 등기란 말이 있어요. 그거 하나 봅시다. 이제 지금 뭐냐면, 물권 변동에서 법률 행위로 한다면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 규정이라면 등기할 필요가 없는 이 등기 부분은 등기법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등기법에서. 그런데 이 등기 쪽에서 이제 중간 생략 등기가 하나가 이제 나중에 단독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게 두고 연결이 되니까 중간 생략 등기를 하나 살펴봅시다. 요거는 뭐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란 사람이 있고 병이란 사람이 있을 때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 을한테 팔고 등기를 해주고 그 을이 병한테 팔아서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등기를 생략하고 매매를 하고 이 사람도 매매를 했는데 이 바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간생략 등기라고.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세금을 포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생략 등기가 과연
법적 효력이 첫째 논점이 유효한가? 유효성의 문제가 먼저 발생합니다. 유효성.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유효한가? 등기가. 그러면 보세요. 유효한가?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는 삼자가 합의를 하면 유효하다 이거예요. 유효하다. 갑과 을과 병, 갑과 병 세 사람이 모여서 합의하면 유효하다. 그런데 합의가 없어. 합의가 없었는데 병으로 등기가 되어버렸어. 병으로 등기가 됐어. 요 등기는 어차피 넘어갈 등기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실체 관계가 부합하다면 무효는 아니다. 유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계속 유효라고 주장을 하죠.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있으면 유효인데 합의가 없더라도 어차피 등기 가져갈 건데 요 등기는 유효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세금을 포탈하죠. 세금을 포탈하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특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하지 마라고 금지 규정을 두어요. 하지 마라고. 하면은 과징금 때리고 형사제재를 가하겠다라고 금지 규정을 둡니다. 이 금지 규정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입장은 판례는 단속 규정으로 본다면 단속 규정은 무슨냐면 처벌은 받지만 사법상 효과는 유효하다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단속 규정은 사법상 효과는 유효하죠. 처벌은 받지만 그러나 아무리 이렇더라도 우리 판례가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절대로 이거는 용납을 않겠다.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거기에 중간생략 인정해버리면 불법이 난무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절대적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 무효다는 얘기죠. 유효가 아니고. 그래서 유효성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과연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직접 청구 가능하냐? 즉 병이 갑한테 등기 내놔라. 직접 청구 가능하냐? 첫째,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세 사람이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 가능하다 이거지. 근데 합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합의가 없으면 대위 청구 가능하다. 대위 청구라는 것은 을이 청구할 수 있는 요 권리를 이렇게 대신해서 등기해 놓고 이전 등기 가져가라죠. 가져가라. 그래서 대위 청구 가능하다. 이게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판례가 하나씩 들어가니까 중간생략 등기라는 거 대충 뭔가 알겠죠? 교재 한번 보고 자, 의 보세요. 의 중간생략 등기란 최초 양도인 아까 갑이죠.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수인이 다시 최종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순차로 격려하지 아니하고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최종 양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그라미 2번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단속 대상이 되나 판례는 중간생략 합의에 대해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유효로 인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위 특별법은 단속 규정에 불과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순차로 체결하고 최종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이 허가를 받아서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다 이거죠. 그건 봐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후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제3자 합의가 있으면 밑줄이죠. 합의가 있으면 최종 양수인 병은 최종 양도인 갑에 대해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전원은 합의가 아니었어. 합의가 없다. 그러면 순차 합의한 경우에 최종 양수인 병은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해서 직접은 청구할 수 없죠. 대위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최종 양수인 병은 중간자 을을 대위에 동그라미 대위에서
최초 양도인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다음에 142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물권적 청구권. 이 부분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물권적 청구권 왕별표를 하시고. 자,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봅시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에 대해서 청구권을 하는 거야. 물권적 청구권. 그런 우리 물권이 점유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본권이 대표적으로 소유권. 그죠? 소유권. 자, 점유권과 본권의 대표 주제가 소유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질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었어요. 이런 물건들이 누군가가 침해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침해를 해요. 그럴 때 점유권에서 규정해놓고 소유권에서 규정해놓고 아무래도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지권, 저당권은 이 소유권에 관해서 규정을 했고 갖다 쓰는 거예요. 가령 점유권이 만약에 점유권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유권에서 침해했을 때는 반환 청구한다. 그 다음에 방해 제거 또는 방해 배제 청구한다. 방해 제거 또는 배제 청구한다. 또는 예방 청구한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반환 청구한다. 또는 방해 배제 또는 제거 청구한다. 또는 예방 청구한다. 이렇게 규정해요. 이게 지금 213조와 214조를 이렇게 규정해 놨고, 이렇게 요거는 204조부터 206조까지 규정해 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침탈을 당해요. 침탈이라는 것은 의사에 반해서 뺏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절도를 당했다, 강도를 당했다. 침탈이죠. 그런데 사기라든가 요거는 횡령이라든가 이건 침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물건을 침탈당한 사람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해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방해하고 있는 자에게 방해 제거. 자, 만약에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런데 염려가 있다면 여기서는 또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예방입니다. 여기도 예방. 그래서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예방 또는 손해배상. 그리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침탈이 아니고 내 물건을 점유한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반환 청구합니다. 제거나 예방은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게, 자, 이 소유권, 만약에 이걸 봅시다. 이게 지금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도둑놈이 가져갔다 봅시다. 시계를. 그러면 시계를 가져갔다면 나는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어. 점유권도 있어요. 소유권도 있고. 그러면 나는 자, 점유권으로도 내놔할 수 있겠죠. 나는 점유권과 소유권이 같이 있으니까. 권리 두 개가 병존하니까. 그러면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려면 도둑놈은 침탈을 한 거야. 절도나 강도니까. 그러면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또 나는 소유권도 있어요.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려면 내 물건을 도둑놈은 점유한 자죠. 근데 도둑놈은 점유할 권리가 없죠. 본권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도둑놈한테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나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러면 사기꾼한테 사기당할 때 내가 헷갈려서 스스로 시계를 준 거야. 그 침탈이 아니지. 내 의사에 반해서 뺏긴 거 아니죠. 그러면 나는 사기꾼한테는 점유권에게서 반환이 안 돼. 왜? 사기는 침탈이 아니니까. 이해가죠? 근데 나는 사기꾼한테는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느냐? 사기꾼한테는 나는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려면 그 사기꾼이 내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근데 사기꾼이 점유할 권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기꾼한테는 소유권에게서는 반환 청구하지만 점유권에서는 반환 청구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유권에게서 반환 청구할 때는 침탈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할 때는 내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침탈이냐, 침탈. 여기 소유권에게서 반환 청구할 때는 침탈이든 침탄이 이건 상관하지 않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은 담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은 담보다. 왜 또는이냐? 이게 또는을 시험 문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 또는을 과 함께 뭐 이렇게 과로만큼 들리게 버려요. 또는은 오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거 소유권, 근데 이걸 봅시다. 만약에 내 집이 이렇게 있어요. 내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내 집이 있는데 옆집 사람이 요게 이 토지를 심굴해서 건축을 짓고 있다고 봐요. 건물을 하고 있어요. 건물을 짓고 있어. 그러면 내 집이 무너질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죠? 내 집이 무너질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으니 갑은 뭐라고 그래? 일단 예방조치해라. 여기다 철근 받고 해라. 아니면 내 집이 무너지면 손해가 5억 정도 난다. 집값이 5억이니까 그 5억을 손해배상 담보로서 공탁을 하라. 둘을 같이 하면은 이 사람은 공사 못하죠? 둘 중 하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염려가 있다. 그러면 돈을 찾아내는 거야. 돈을. 과 함께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규정해 놓고는 이 지상권에 관한 것도 이 소유권에 관한 걸 그대로 갖다 써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누가 내 지상권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한 자에게 권리가 없으면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예방 청구. 자, 지역권에서 좀 조심하라. 지역권은 나중에 배울게요. 이게 점유가 요소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권은 반환은 청구할 수가 없어. 또 저당권도 보면 반환은 청구할 수 없어. 왜냐하면 저당권을 예를 들어 볼까? 저당권은 내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꾸었을 때 점유는 내가 하죠. 은행이 하는 게 아니지. 내가 돈을 꾸고 은행에다 저당을 잡혔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건 내가 살고 있죠?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저당권자는 은행이지. 은행의 입장에서는 점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내 집을 누가 침입했다. 그러면 은행이 내한테 반환해. 이건 안 돼요. 누구한테 반환해? 소유자한테 반환해.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저당권이나 지역권은 나중에 배울 건데 이런 거예요. 이런 땅이 있고 이런 땅이 있을 때 이게 통로가 있다. 그럼 이게 맹지다. 그러면 네 땅을 좀 사용하자 이거예요. A 토지, B 토지가 있다면 B 토지 편익을 해서 A 토지를 통로로 좀 사용하자 이거야. 통행만 하는 거야. 근데 요 부분을 누가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B가 요 통행 부분 내 거니까 내놔라. 반환은 안 되는 거야. 방해 배제만 하는 거지. 통행만 하는 권리니까. 그러니까 지역권에게서 반환은 청구 안 되고 저당권에서 반환 청구 안 된다. 요거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전세권도 마찬가지. 전세권도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예방 청구. 유치권 자체는 유치권은 준용 규정이 없어요. 유치권은. 그러니까 유치권 자체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가 다 안 됩니다. 점유권으로 가야 돼. 나중에 배울 거고. 요거는 다 돼요. 저당권은 이거고. 자, 요런 것들입니다.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고, 요런 것들이 이제 부가적인 거고, 정작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가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이렇게 떡 지었단 말이에요. 갑 토지에 갑이 토지를 방치하니까, 시골의 땅을 방치하니까, 3년 후에 가보니까 을이 갑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잖아요.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갑한테. 시골에 갔더니, 한 3년 뒤에 가봤더니, 시골 내 땅에다 건물 떡 짓고 살고 있어. 그러면 그 갑한테, 을한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토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해요? 응? 그 집에서 나가라 해야 돼요? 원상복구. 또. 제거하라고. 또. 그게 다 맞는 말인데, 갑이, 야, 그 건물 철거해. 철거 청구해야 되죠? 철거 청구해야 되잖아요. 철거해. 이 철거가 그 방해 제거야, 방해 제거.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하는 거예요. 방해, 배제, 제거하는 거. 쉽게 말하면 방해, 배제, 제거 청구하는 거예요. 에? 됐죠? 철거하고. 토지 내놔. 토지를 점유하고 있잖아. 이 건물을 통해서 토지 점유하고 있죠? 건물을 통해서 토지 점유, 내 물건, 내 토지 점유한 자죠. 그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죠. 그러니까 토지 반환 토지 인도 청구서. 토지 내놔. 이게 반환 청구단 말이에요. 이렇게 청구할 거예요. 그지? 야, 건물 철거하고 토지 내놔.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 이런 건물 철거 청구 소송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 철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도가 됩니다. 건물이 없다 보면은 토지만 남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념적으로 이 철거되기 전까지 점유를 하고 있잖아. 그죠? 철거된다 하더라도 이 토지는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건물이 별개니까 그래요. 별개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없어져도 이 점유 건물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으니 토지 별개,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아니고 우리는 토지 별개 부동산이니까 너 철거하고 토지 지금 점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내놔. 이렇게 동시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철거하고 토지 내놔. 이렇게. 이해가죠? 철거하고 토지 내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급하다고, 야, 그 집에서 나가. 을한테. 그 집에서 나가. 퇴거 청구할 수 있나요? 이거 시험 문제지. 퇴거 청구할 수 있나요? 이건 못하지.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집이잖아. 건물은. 토지 건물 별개 부동산이니까.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가관인 것은 갑 토지가 있는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떡 지어서 이렇게 을이 그리고는 임대차를 해준 거야. 세를 준 거야. 병이 임차이냐? 이렇게 임차이냐? 그러면 갑은 어떤 청구를 하느냐? 현재 이 병한테 야, 임차인한테 그 집을 철거하라라고 철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철거 청구는 임차인 내가 무슨 권한으로 철거하니? 철거 청구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임차인이 어떻게 철거해? 자기 입장인데. 을한테 말하세요? 그러겠죠. 내 집이 아닌데 무슨 철거인지. 근데 그 집에서 나가. 퇴거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퇴거 청구는? 퇴거 청구는? 이거 시험 잘 나와. 퇴거 청구. 내가 철거 청구는 을한테 철거 청구해야죠? 철거 청구하니까 너 나가라고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이 사람이 퇴거해야 철거하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 나가. 너 나가. 철거하니까. 철거할 테니까. 그래서 요거 임차인을 상대로는 철거 청구는 못하지만 퇴거, 나가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집주인 상태로는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퇴거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자, 봅시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갑이라는 사람은, 우리 어차피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을 중심적으로 봐야 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어요. 그리고는 팔아먹었어요. 이게 매매로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이건 임대차가 아니고, 팔아먹는데, 병한테 팔았는데, 이 건물을 등기하지 않았어. 미등기야. 건물 미등기야. 그리고 살고 있어. 그러면 갑이 이 사람을 상대로, 이 사람은 이제 나가버렸고, 팔고 나가버렸고, 근데 미등기야. 그럼 미등기인 사람을 상대로, 야, 그 집 철거해. 철거 청구할 수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철거 청구하고 토지 내놔. 인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문제죠. 인도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는, 이건 알 수 있고. 자, 문제는 이 사람은 말이죠. 미등기라 하더라도 사실상 처분 권한이 있죠. 샀으니까. 사서 살고 있으니까. 그죠? 미등기라 하더라도 철거 청구 소송 후 상대방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게 판례예요. 미등기 건물 소유자라도 무단으로 건물 지어서 산 사람은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지. 소유권은 없지만 또 하나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그런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다 건물이 토지가 팔린 거야. 그럼 토지가 팔렸을 때 을을 상대로 갑이나 을, 병 중에 누가 건물 철거하고 토지 내놔라 라고 청구하느냐 이 말이지. 병이야죠. 갑은 소유권이 없잖아요. 팔아버렸으니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얘기야. 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건 기본이고 간단하게 보고 좀 쉽시다. 거기 보면 박스가 되어 있잖아요.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물권의 근거에서 반환 청구하거나 방해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데 그 점유권, 자, 점유보호 청구권, 본권 옆에다가 소유권 하나를 써놓으세요. 물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그 도표 보는 방식이 점유권에 비해서는 자,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예방 청구 다 가능합니다. 근데 자, 밑에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내려오면 자, 소유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니 자, 점유보호 청구권과 본권인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방해, 예방 청구 다 가능합니다.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역권 보세요. 지역권은 점유가 요소가 아니니까 점유 보호 청구권은 없어. 그리고 본권인 지역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X만 잘 보세요. 그 별표 치시고. 지역권 자체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안 된다.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보세요. 저당권의 경우는 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 X다. 그 반환 청구 안 된다.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4조 보세요. 204조 보면 그 밑에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 동그라미 침탈당한 때에는 이 침탈에 절도, 강도는 포함되는데 사기냐 횡령은 안 되죠. 침탈의 동그라미지고 절도, 그 다음에 강도는
포함되는데 사기, 횡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입니다. 밑에 동그라미 치고 침탈당할 때는 반환 및 손해배상. 205조 보세요.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아요. 방해 밑줄이고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밑자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206조로 봅시다.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 동그라미. 염려가 있으면 방해 또는 손해배상입니다. 이 또는을 밑으로 자주 바꿔서 나온다는 거예요. 206조 맨 위에. 206조 맨 위에. 점유자가 점유를 받아받을 염려가 있잖아요. 염려란 말이 있으면 또는을 찾아내야 돼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지.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입니다. 그거지 밑 또는을 밑과 그럼 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서 이거 기본이에요. 요거는 반환 청구할 때는 반환 및 손해배상, 제거 청구도 제거 청구 및 손해배상. 예방이라는 말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 또는을 찾아내는 겁니다. 또는 그 다음에 소유권 213조도 보세요. 소유자는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 밑줄이죠. 점유한 자입니다. 이제 침탈 그는 따지잖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러나 점유할 권리가 일 때는 거부할 수 있으니까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돼요. 214조 보니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가 있다. 그러면 방해 행위한 자에 대해서 예방 인하의 동그라미. 인하는 또는이죠. 그러니까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 점유권이든 소유권이든 본권이든 인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는을 그 조문 문제가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별표, 동그라미 4번 별표 치세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병에게 임대했죠? 임대했습니다. 갑은 토지의 불법점이자는 건물 소유자 을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건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는 임차인 병에게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해가죠? 그러나 갑은 토지 불법 점유자인 을이 그 건물을 점유하도 경우라도 을에게 자기 소유 건물의 퇴거는 청구하지 못한다. 오, 그래 퇴거는 안 되죠? 자기 집이죠? 퇴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판례 보세요. 타인 토지상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게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는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집에서 나가라고 퇴거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양도한 종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양도한 사람은 자, 문제 하나 보고 좀 쉽시다. 문제 하나 보면 그 첫 번째 문제 1번 큐 145페이지. 갑소유 토지 X토지에 사용 권한이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해 주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X토지에 을이 건물 Y를 이렇게 Y를 지어서 그 일부를 병에게 임대해 준 거예요. 임대차 해준 거예요. 그 말입니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다툼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지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을 철거를 구할 수 있죠? 을은 지금 불법으로 건물 진 사람이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을 인도 청구할 수 있죠? 맞죠? 여기까지 맞죠? 근데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퇴거는 안 되죠. 자기 집이잖아. 이게 답이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3번의 답. 갑은 병을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죠. 임차인을 상대로 나가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했죠. 미등기로 매도했죠? 을이.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도 철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갑은 미등기 매수인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이게 미등기라다 하더라도 이 미등기라도 미등기 소유자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에? 미등기 소유자에게도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해 안 돼요? 되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잘 보세요. 이거 좀 다시 설명하고 아까 이 문제를 통해서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아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금방 마지막 부분에 요 정한테 넘겼잖아요. 정한테. 근데 이 사람 미등기단 말이에요. 미등기. 미등기라 하더라도 갑은 미등기 소유자한테 철거하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임차인한테는 아까 임차인한테는 철거하라는 안 되죠. 근데 퇴거하라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을한테는 어떻게 되면 을한테는 철거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근데 퇴거하라 청구할 수 없죠. 자, 좀 쉬었다 합시다.